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3월 5일 느바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2021 NBA 올스타전 드래프트가 열렸습니다. 팀 르브론과 팀 듀란트로 나뉘어서 캡틴인 르브론 제임스와 케빈 듀란트가 선수들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전체 득표 1위로 지명 우선권이 있던 르브론은 야니스 안테토쿤보를 시작으로 팀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역시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그동안 단 한 번도 한 팀에서 뛴 적이 없던 르브론과 스테픈 커리의 만남이겠죠. 두 선수가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가 이번 올스타전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듀란트의 경우 팀 동료 카이리 어빙을 시작으로 팀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본인이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브래들리 빌과 제이슨 테이텀은 르브론의 마지막 선택과 함께 자동으로 팀 듀란트에 합류했네요. 상대적으로 팀 르브론이 강해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듀란트는 리저브 멤버를 선정할 때 팀 동료 제임스 하든을 제외하고는 첫 올스타에 선정된 선수들을 우선순위로 뽑았다는 게 좀 흥미롭네요. 안타깝게도 리그 1위 팀인 유타 재즈의 도노반 미첼과 루디 고베어는 가장 마지막 순번에 선정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3월 8일 월요일에 열릴 올스타전이 너무 기대되며 이번에도 작년처럼 타겟 스코어를 정해놓기 때문에 4쿼터에 불꽃 튀는 대결을 펼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팀 르브론과 팀 듀란트 어디가 강해 보이나요? 어제 데미안 릴라드의 클러치타임 희생양은 골든스테이트였죠. 오늘의 희생양은 세크라멘토 킹스였습니다. 릴라드는 오늘 44득점을 넣었는데요. 이런 기록이야 이젠 익숙한데 경기 종료 5분 전 리드는 세크라멘토인 상황에서 해당 구간 동안 무려 12점을 폭발시키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 정도면 릴라드는 클러치타임 변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사실 이런 기록도 릴라드가 기록하면 이젠 그리 놀랍진 않네요. 3점과 돌파를 오가며 적재적소에 터트리는 득점포와 신기하게도 평소보다 성공률이 무자비하게 올라가는 슈팅, 시즌 내내 클러치 상황에서 단 한 개의 자유투도 흘리지 않는 고도의 집중력까지 릴라드의 클러치타임 해결 능력은 현 NBA에서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즌 10경기 이상을 소화한 선수들의 클러치 상황 평균 득점을 살펴보면 릴라드가 2위에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의 야투 성공률이 그 누구와 비교해도 압도적이란 점입니다. 평균 4점 이상을 넣으면서 야투율 2위를 기록 중인 제임스 하든도 54.5%로 굉장히 높은데 릴라드의 기록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이네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지난 1996-97 시즌 이후 이 기록을 세운 선수는 릴라드를 포함한 단 3명. 여기에 경기수까지 따져본다면 이 가치는 더욱 상승하겠죠. 오늘 드래프트에서 팀 르브론에 합류하게 된 릴라드가 올스타 주간 이후 12일 피닉스 선즈와의 경기에서는 또 어떤 클러치 퍼포먼스를 펼칠지 당연하겠지만 너무 기대됩니다. Back rim
디트로이트 피스톤즈가 끝내 블레이크 그리핀을 바이아웃 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제임스 에드워즈 3세에 따르면 디트로이트는 그리핀 트레이드를 알아보았지만 이게 힘들어져서 바이아웃으로 그를 보내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LA 레이커스, LA 클리퍼스, 마이애미 히트가 후보로 떠오르는 가운데 그리핀이 합류하게 될 팀이 어딜지 궁금하네요. 올랜도 매직의 니콜라 부세비치는 명실상부 리그 최고의 공격형 센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부상 악령에 낀 팀의 성적은 최근 5연패를 포함 동부 최하위를 달리고 있기에 이런 부세비치의 실력이 아깝다는 말이 많죠. 디 애슬레틱의 샴즈 카라니아에 따르면 현재 보스턴 셀틱스, 샬럿 호네츠가 부세비치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올랜도가 상대의 제안에 기대 이상으로 만족하지 않는 한 트레이드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합니다. 앞서 부세비치에 관심이 있다는 루머가 나온 보스턴 셀틱스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제라미 그랜트에게도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샴즈 카라니아의 내용이고요. 이번 시즌 MIP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보이는 그랜트는 오프 시즌 3년 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함께 사인 앤 트레이드로 팀에 합류했는데요. 이 보스턴은 고든 헤이워드를 사인 앤 트레이드로 보내는 과정에서 얻은 2,850만 달러의 예외 조항을 사용해 그랜트 영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이제 슬슬 소문으로만 듣던 데니 에인지 단장에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거래가 성사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누가 보스턴에 합류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시즌 계약이 종료되는 세크라멘토 킹스의 네마냐 비엘리차도 트레이드 루머에 올랐습니다. 샴즈 카라니아 발 마지막 기사인데요. 이번 시즌 팀의 주력 로테이션에서 이탈과 합류를 반복하던 비엘리차는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골든스테이트, 미러키, 보스턴의 관심을 받고 있기에 팀에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예상이네요. 스트레치 4인 이 선수의 미래도 주목해야겠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가 유타를 꺾고 NBA 전반기 일정을 마무리 지었죠. 조엘 엠비드가 몬스터 퍼포먼스를 과시하며 루디 고베어와의 매치업에서 완승을 거둔 경기였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엠비드는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고베어 같은 탑센터들을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유타와의 경기에서 봤듯 본인이 굉장히 매우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으니 계속 얘기하라며 재치 있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엠비드는 그의 커리어 목표 중 하나인 올해의 수비수 수상을 언급했고 이에 있어서 고베어와의 매치업은 굉장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 스탯에 기록되지 않지만 고베어가 팀에 기여하는 바는 대단하다며 그를 훌륭한 선수라고 언급했고 본인은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경기를 지배하는 걸 목표로 둔다고 했습니다. 어제 경기를 통해 총 6번의 맞대결을 치른 두 선수의 다음 경기는 아쉽게도 양팀이 파이널에 진출해야 볼 수 있겠습니다. 2월 동부 컨퍼런스 이달의 선수에 선정된 제임스 하든이 자신의 리더십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하든은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단지 신뢰를 받는 것뿐이고 시즌 초반에는 그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과거 보스턴에서 뛰었던 앤투안 워커가 하든의 스타일로는 우승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하든이 리더십을 발휘해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최근 골든스테이트의 제임스 와이즈먼은 NBC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와이즈먼은 올스타가 되고 MVP가 되고 여러 번 우승하고 리그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다며 팀 선배인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이 세운 업적을 따라가 영원한 워리어스 프랜차이저가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2월 말 부상에서 복귀해 경기를 치르고 있는 와이즈먼은 현재 벤치에서 출전 중인데요. 구단이 당장을 위해 미래 자산들을 팔지 않겠다고 한 만큼 와이즈먼의 성장을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임스 하든 트레이드로 인해 1월 메디컬 테스트를 통해 신장에 덩어리가 있다는 진단을 받은 캐리스 르버트가 수술 후 시즌 후반기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애초에 2달을 목표로 잡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NBA의 전반기 일정이 마무리되고 우리 시간으로 3월 11일 목요일부터 후반기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인디애나의 후반기 첫 상대는 13일 LA 레이커스입니다. 과연 르버트가 이 경기의 모습을 나타낼지 궁금하네요. 토론토 랩터스의 카일 라우리가 토론토에 있는 자택을 약 512만 달러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최근 필라델피아행 루머가 자주 언급되긴 했지만 구단과 에이전트는 이를 완강히 부인한 상황인데요. 자택 판매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5일 주간대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an stop me, try it. A level is another, it's called honor for my believer, victorious in us, my level is another, it's called honor for my believer. Shout